안녕하세요. 미주토피아입니다. 오늘 시장,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아슬아슬하게 오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4월 FOMC는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경고장을 날렸고 곧이어 발표된 빅테크 실적들은 저마다의 성적표로 시장이 냉혹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종목은 날아갔고 어떤 종목은 철퇴를 맞았죠? 지금 시장은 단순히 실적이 좋다, 나쁘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AI 투자금이 과연 당장의 돈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완벽하게 증명해낸 기업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파적으로 돌변한 FOMC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보고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흔들리지 않는 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새벽 마무리된 26년 4월 FOMC 회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끝났다. 이제는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둬라입니다. 기준금리는 3.75%로 동결되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묵직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포인트는 바로 성명서의 변화입니다. 연준 위원 3명이 대놓고 금리 인하를 고려한 동결 기조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게다가 파월 의장은 5월에 의장 임기가 끝나도 2028년까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못을 박았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물과 잡는 데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지금 미국 경기 너무나 탄탄하고 고용도 멀쩡합니다. 서둘러 금리를 내릴 명분이 전혀 없어요. 반면 중동 전쟁으로 튄 국제 유가는 아직 4월, 5월 물가 성적표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 입장에선 물가 피크는 아직 안 왔다. 상황 봐서 금리 올릴 수도 있다고 강한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 국채 금리는 발작하듯 치솟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은 극심할 겁니다. 여러분, 최근 시장이 잠깐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추격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찐반등인지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일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멘탈을 꽉 잡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할 구간입니다. 다음은 오늘 실적 발표를 한 빅테크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 포트폴리오의 핵심 구글입니다. 실적 발표 전 우리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즉 과도한 자본 지출인 캐펙스 상향이었습니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구글은 2026년 캐펙스 가이던스를 1,800억에서 1,900억 달러로 또 한 번 크게 올렸습니다. 일반적인 장세였다면 주가가 무너졌을 악재죠. 하지만 애프터장 주가는 오히려 7% 급등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막대한 출혈을 정당화할 폭발적 클라우드 성장에 완벽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무려 63% 폭등했고 기업들이 앞으로 무조건 쓰겠다고 약정한 수주 잔고만 3,64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순다르 피차이 CEO가 수요가 너무 많아 컴퓨터가 부족하다고 쐐기를 박았죠. 투자를 더 늘려도 그 이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마진의 가시성을 시장이 확인하면서 우려를 단숨에 환호로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기존 보유한 물량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추매 없이 그대로 홀딩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글과 함께 제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신고가 부근에서 큰 돌파를 위해선 압도적 실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이 그걸 해냈습니다. 첫 번째 관건이었던 AWS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차체 칩인 트레이니움의 경쟁력의 마진율을 끌어올리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관건이었던 유가 상승 속 리테일 마진 방어입니다. 유가와 물류비 부담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 영업이익률을 7.9%까지 끌어올리며 아마존 특유의 극강의 효율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AI의 폭발력과 이커머스 본업의 탄탄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아마존 역시 기존 보유 물량 그대로 홀딩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락 추세선 상단에서 돌파를 노리던 메타입니다. 아쉽게도 애프터장에서 7% 하락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짚었던 포인트는 본업인 광고 수익성의 방어력이었죠. 사실 메타의 이번 1분기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33%나 증가하며 제 역할을 100%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뒷걸음질 친 이유는 마크 저커버그가 제시한 천문학적인 AI 투자 청구서 때문입니다. 연간 캐펙스 가이던스를 최대 1,450억 달러까지 대폭 상향하면서 새로운 AI 모델 구축을 위해 수년 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광고로 번 돈을 몽땅 AI 인프라와 메타버스 적자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단기 수익성 훼손 우려가 본업의 호실적을 덮어버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 메타는 멀티플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이 빠르게 프리미엄을 회복한다면 다시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는 메타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분기를 바라보며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의 2%의 적은 비중이지만 철저히 보수적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코파일럿 부진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선 애저 클라우드 39%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애저 매출 성장률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39%를 기록했습니다. 분명 훌륭한 실적이고 강력한 AI 매출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마이너스 1%로 쉬어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나스닥 최상단에 있는 마소에게 시장이 기대한 것은 단순한 기대치 충족이 아니라 기대치 압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음 분기 인프라 투자를 위해 더 큰 지출을 예고하면서 시장은 무리해서 주가를 띄우기보다 밸류에이션을 소화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오늘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자금 흐름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AI 인프라 투자 늘리는 거 좋다. 단 구글과 아마존처럼 당장 클라우드 마진으로 돈을 찍어내는 곳에만 프리미엄을 주겠다. 이것이 지금 월가의 잣대입니다. 이번 빅테크들의 실적 호조로 인해 기술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이 붉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FOMC 분석에서도 이전 영상에서도 거듭 강조드렸듯 지금 시장은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한 번의 거대한 조정 구간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윗꼬리에 현혹되어 섣불리 큰 비중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만간 찾아올 확실하고 큰 눌림목을 기다리는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금 비중 든든히 쥐고 테드캡 바운스를 경계하며 저와 함께 진짜 기회를 노려보시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주요 매크로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